정의당 최선 의원입니다. KT 지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 새노조 오주원 위원장 오셨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오셨고요.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호 민생팀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국 통신소비자조합 한연배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KT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KT가 국민의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또다시 기존의 이사회의 담합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그친다면 KT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KT를 CEO와 몇몇 이사진들의 소유물로 방치할 수 없기에 KT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번 KT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KT는 국민의 기업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이사회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KT의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역할을 했고 상품권강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창규 회장뿐 아니라 KT CEO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비워진 그 자리에 또다시 정권의 낙하산으로 채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분명 KT로 향하는 정치권의 애풍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KT 지배구조로는 외압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부 견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EO의 자리 보존을 위해 정치권 줄대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이사진 역시 CEO를 지키기 위한 바람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KT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사회의 담합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계약안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의 CEO 리스크를 정치권의 부당 간섭으로만 떠넘기고 이사회의 권한을 차기 CEO까지 양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 그들만의 담합구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KT는 국민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기업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T가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경우 CEO와 이사의 독단과 담합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KT가 국민의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 소비자와 KT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황창규 회장과 이사진은 KT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주들은 이사회의 담합구조가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KT가 건전한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바라고 있는 KT 구성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장 이 변화를 바라는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KT 새노조 오주원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KT 새노조 위원장 오주원입니다. KT가 민영화된 이후로 회장에 의해서 이 CEO 리스크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중수 회장, 이석채 회장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다. 이번에 황창규 회장까지 그들 스스로 국민기업임을 주장하면서도 전혀
국민기업답지 않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이 하는 일들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순실이 주도했던 미르재단에 18억을 출연할 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전혀 이사회가 견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황창기 회장에 있다는 것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가 좀 덜려가지고요. 그 황창기 회장이 KT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회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로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직원들, 대표들,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대표인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KT 황창기 회장이 사퇴하는 것부터 KT가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3일 KT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황창기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자리에 설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여연대 안진걸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T 문제가 제기된 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우리 기자님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른바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KT와 포스코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고 문제가 생겼어도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권에 마치 전리품이 되어서 낙하산 인사들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실제 많은 배임인의 횡령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황당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말로는 사회이사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반대나 감시나 견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이사는 이사들이 당연히 상법상 증권거래법상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선량한 주의 관리 의무, 감시 견제 의무를 다 했는데 불구하고 3위 이사로만은 구성됐을 때 그것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10만 명 인사들이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CEO의 전횡과 행포나 또는 부당 불법한 경영행위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반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수 사회이사이고, 핵심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CEO가 사회이사나 이사들을 장악하고 그들이 또 셀프 추천으로 또 사회이사를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약됐으면 계약됐지 개선되지 않은 안으로 3월 13일 추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 재벌의 일에 왜 국회나 시민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KT 직원들이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KT는 원래 전화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통신은 공기업이었고, 비록 민영화되었지만 지금도 11%로 국민연금이 가장 일대주 역할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부의 규제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공공사업자입니다. 공공적 사업자입니다. 국민들은 저렴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통신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법에도 규정됐지만 높은 통신비에 시달리고 있고, KT, LG, SKT는 독과점적 지위로 우리 국민들에게 독과점과 폭력 행포 같은 걸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그 서비스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재원을 조성한 국민들로서 당연히 할 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황창규도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 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성 공공적 이사회로 개편돼야 되는데, 핵심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나 우리사주조합이나 소액주주도 추천하는 이사들이 아래로부터 사내이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밖에서는
CEO가 일방적으로 사실상 지명하는 사람이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이사,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추천하는 신망받는 이사들이 골고루 들어감으로써 사내이사들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의 국민들의 기업인 KT나 포스코가 망가지지 않도록, 정권에 전입되지 않도록,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만연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월 24일 주총,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여러 주주들이 KT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황창규 회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질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정동관에서는 짧게 기자회견을 하지만 실제 기자회견 준비하는 과정에서 KT의 계열사 사장이라든지 KT의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여러 제보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석채와 황창규가 지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고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는 게 제보의 취지이고, 3월 13일 이후에 실제 KT 내부 그런 지배구조의 전문가들이나 CEO급 인사들까지 참여해서 기자들에게 그동안의 그런 KT의 잘못과 지배구조의 위선을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설명하겠다라는 제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해서 한 번 더 KT 문제 우리 기자님들하고 한 번 더 간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KT 포스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식적인 국민기업으로,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고 그 풀을 황당하게 권력의 전립품이나 일부 비리 세력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악순환을 이번에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시민소비단체들도 더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고 안진걸 위원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살짝 다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자 간담회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KT 이사회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민간 기업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책임지는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CEO 리스크라고 그 안에 퉁쳐왔던 것들은 사실상 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손실을 누가 메꿨겠습니까? 비싼 통신비로 국민의 주머니로 다 메꿔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의 한현배 이사님 기자회견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국민기업 KT의 모험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 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었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 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 지배 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때야말로 CEO 리스크를 반복해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 지배 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 기업 지배 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의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 인사들을 사회이사로 영입해서 자리 보존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이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와 외압 편승형 기업 지배 구조야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 지배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 지배 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계약이었다. KT 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회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서 CEO 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CEO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는 게 KT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 이사회가 마련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 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한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면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었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 지배 구조 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도움을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 지배 구조 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의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회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은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KT의 기업 지배 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내용으로 KT가 정관 스스로를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최혜선 의원, KT 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조합. 네, 황창규 회장의 사퇴와 함께 KT의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